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학무의 한도인입니다. 지금 3시인데 이런 시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늦은 시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제 기준이면 늦은 시간이고 오늘 기준이면 굉장히 이른 시간이지요. 뭐 하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시간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늘 지금 여기라는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은 별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어쨌든 이 시간에 이 카메라를 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명상이라는 부분이 사람들한테 잘못 전해지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엉뚱하게 호도하면서 사기를 쳐먹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또 거기에 휘둘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나는 특히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다. 나는 93년도인가 4년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네요. 그 명상 수행 중에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비 체험이란 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 의식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처음 신비 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세계를 많은 분들이 한번 체험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 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뭐 깨달음이니 뭐 이런 데 돼가지고 뭐 온갖 거짓말 하는 인간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뭐 중놈들도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 인간들 영상을 들어보면 한 30초만 들어보면 이 인간은 어떤 체험도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 책 속에서 들은 이야기 그것만 씹을 뿐이지 그 내용에는 그 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명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었고, 물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말 속에도 한번 성철선님 말 맞다나 내 말 속에도 거짓말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에 오염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오도하는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이걸 꼭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상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생각 때문에 괴롭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희열밖에 없습니다. 기쁨. 그거는 뭐 다른 어떤 기쁨이란 말도 안 맞고 희열이라는 표현이 아주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희열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바보같이 히히 웃는 그런 상태. 늘 즐거운 상태. 그런 상태가 그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많은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고 나는 책을 써볼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어쩌다가 이거 유튜브라는 매체를 알게 됐고 이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명상 수행을
직접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지. 남의 말 듣고 남 책 속에서 뭐 지식을 습득해가지고는 그 여러분 일상생활에 막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직접 체험을 해봐야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삶의 어떤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죠. 책을 읽고 뭐 중놈들 명상가를 하는 인간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사람 뭐 어쩌다가 내 생활하는데 약간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는 직접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한 것만이 도움이 되지. 보고 듣고 읽은 거 이런 것들은 본 것은 좀 도움이 되겠구나. 남의 하는 말 또 남의 책을 읽고 거기에서 나온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실상생활에는 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이유가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걸 작용을 못하도록 수답시켜야 됩니다. 그 수답된 상태가 아니면 아주 약해진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지금부터 또 어째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거짓말 슬슬 시작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내 신상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신비 체험할 때까지 그 과정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합해져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정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는 처음 이 동네에서 경주시 천북면이라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6살 때까지 시내에서 살았습니다. 경주 시내에서 살다가 7살 때 또 그쪽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소달구지에 우리 가족들 싣고 이 산골짜기 독가촌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경주 최씨 어느 파에 제실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산식이죠. 산을 지켜주고 그 묘제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그런 환경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7살 때부터 내가 군대 처두가 와가지고 엄마가 부선발 뛰어나오는 선발이 아니고 맨발로 뛰어나오는 기억이 있는 공간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할 때까지 거기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학교 시절에는 동무가 없었습니다. 동무 지금 친구죠.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네하고는 침리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데 특별한 거는 내가 국민학교 입학해서 69년도에 입학했습니다만 입학했을 때 나는 기억니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나다라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교과서 받아들고 영희야 철수야를 읽었습니다. 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는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 생각으로는 형이 내보다 2살 많은데 아마 학교 가가지고 기억니은 가나다라 이거 배워가 집에서 공책 가지고 공부하니까 아마 그걸 뒤에서 먹개념을 보고 있다가 저절로 습득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인간이 좀 특이한 인간입니다, 내가. 그런 게 뭐 때문에 그런 특이한 인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 동안 한 번도 우등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계속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학교 지나갈 때쯤 돼 5학년, 6학년 때, 5학년 때 되면 그 당시 그 국민학교에서는 학교 위상을 보이는 그 지표가 중학교 진학률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5학년 때부터 되면 중학교 지나갈 학생과 지나가지 않을 학생이 딱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지나가지 않을 학생도 오전 수업 받고 5학년, 6학년, 5학년 오전 수업만 받고 집에 가서 수업을 배우고 수업 먹이겠습니다. 중학교 지나갈 애들은 밤 9시까지. 그러니까 그때 전기도 없었고 소롱불도 아니고 호야불이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등잔인데 유리가 끼워진 그런 등잔인데 그걸 켜놓고 밤 9시까지 그 집에 식구들이 학교까지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서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고 지나가 안 할 애들은 오전 수업 보고 집에 가지고 수업 먹여 수업을 배고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6년 동안 한 번도 우등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뭐 공부를 한 경험도 없고 나는 학교 선생님 그 강의 시간에 정신만 차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머리에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사진 찍히듯이 아니면 그 녹화되듯이 그게 하여튼 나는 그런 식으로 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야, 오늘은 이 시간에는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네요. 답답합니다. 머리가 너무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지난 신비 체험할 때까지 지난 과거를 다 이야기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영상을 몇 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몇 개가 되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하나하나가 내 신비 체험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다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환경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수련장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라면 참고서가 전 과목을 요약해 놓은 책이고 수련장은 연습 문제 책이에요. 그건 나는 6학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옆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건 봤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등상을 한번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못 갈 뻔 했는데 중학교 진학 안 할 놈으로 결정이 돼서 5학년 때부터. 그런데 그게 내 중학교 진학하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형님입니다. 내보다 2살 많은데. 중학교 진학할 때 돼가지고 학교에서 호적 초본인가 뭔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집에 아버지 그때 밭을 갈고 있었는데 보리가리 갈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면사무소 가서 그때 아버지 또 귀찮으니까 네가 가서 뛰면 되지 왜 내한테 귀찮아 바쁜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형이 또 고집 대단하거든. 내 고집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럼 중학교 안 가니다 이러니까 아버지 가기 싫으면 차 빼라 이러니까 그래가 안 해가지고 형이 중학교 진학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 희미하게 이제 내가 중학교 진학할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 1차 시험 칠 때 1차 시험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안 치고 지나갔고 그때 중학교 1차 시험을 쳤으면 5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도 내 경주 중학교 진학했고 아마 고등학교 경고를 졸업했을 겁니다. 경주에서는 경고를 하면 아마 경상북도에서 알아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1차 시험을 안 쓰고 2차 시험이 문화중학교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것도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
2차 시험 원서 마감 전날 담임선생이 내가 그 우리 저 집이 내가 살던 데가 산골짜기는 독가촌이라 말씀드렸죠. 사방 심리 안에 인가가 없었습니다. 완전 산골짜기에 독가촌 살았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마지막 원서 마감 마지막 전날 그 심리되는 산골짜기에 밤늦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야는 좀 아까우니까 어쨌든 시험이라도 뭐 중학교 보내고 안 보내는 다음 이야기 일단 시험이라도 한번 쳐보게 해달라고 그래. 그 담임선생님 하여튼 그 양반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범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우리 학교 전임 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제 2차 원서를 내게 됐죠. 그래가지고 2차 입시 시험을 쳐가지고 그때는 2차 시험 문화중학교는 기독교 재단이어가지고 장학생 제도가 괜찮았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았지요.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서 그 우등생 중에 장학생을 목표로 시험을 친 진학 입학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 중에서도 한 친구 일사는 시험만 치고 2차 시험을 쳐가지고 2등으로 합격한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동기 중에는 각 학교에서 그래도 우등생의 장학생을 노리고 우등생 중에 그 입학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중이라고 뭐 문화중고등학교라고 뭐 모자라는 조금 모자라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 실제적으로 아주 그 뛰어난 학생들이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가을 일이 많을 때는 학교 친구들은 이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농사일 조금 거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친구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난 동네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내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 동네에 나가면 어느 집이 누구 집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내 환경이 그렇게 특이했고요. 그리고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내가 전부 국민학교에 있는 도서실에 있는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서 카드란 게 각 책마다 그 표지에 거기에다가 뭐 기입하고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4학년 때 한 권도 그 독서 카드에 내 이름이 안 적힌 책이 없어가지고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는 뭐 그 책을 못 봤습니다. 그 책을 그렇게 많이 그때 책을 읽으면 주로 많이 보는 책이 뭐 각 국가의 뭐 위인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작 동화 같은 거 그런 거를 어릴 때 다 봤죠. 물론 그 성인용 책하고는 다른 아동용 책이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인전 보면 아주 특별한 그 일이 많잖아요. 기적 같으니. 그런 게 아마 내가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큰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중학교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그 명상이라는 데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독하촌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 제대할 때까지 우리 집은 그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뭐 공부도 특별히 한 게 없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기는 먹고 사회생활을 먹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성격이 좀 산골짜기에 독가촌에 있다 보니까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놈 성질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때 마침 광고에 보니까 경주에 경향신문사 그 지국이 있었거든. 지국에서 총무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더라고. 야, 그래. 이게 딱 내가 가야 될 그 직업이다. 신문사 총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문을 구독을 권해야 되고, 또 신문 요금을 받아야 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을 매일 만나야 되고 하니까, 내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는, 그 대인 관계를 좀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거기에 취직이 됐고, 딱 1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면 내 그 대인 관계 이런 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1년 있음을 해가지고, 그 신문사 각 지국에는 그 상주하는 기자가 있거든요. 그 기자라는 놈들이 뭐 사기치는 것밖에 없지만, 뭐 요즘 뭐 기자들 보면 뭐 언론의 자유니 뭐 떠들어가 풀 뜯은 소리에서 하는데, 그 자식도 사기꾼들이 원조입니다. 우리 사회 사기꾼들이 원조. 그 기생충들이죠. 이것들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맨 처음 출근한 자리가 어디냐면 경찰서 출근합니다. 경찰서 출근해가지고 밤사이에 무슨 사건이 없었냐 그 브리핑 듣고, 그 다음에는 시청 공보실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뭐 어떤 새로운 뭐 소식 있나 이걸 알아보는, 그러고는 각자 흩어져가지고 취재한다고 흩어져가지고 다니면서 술도 처먹고 지금 밥도 처먹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생생하게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부정적인 일을 보면 절대로 안 참지요. 참을 수가 없으면 저절로 욕부터 나오기니까. 그래가지고 내 또라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을 지낸 뒤에 뭐 또 그것도 그만두게 됐는데, 딱 1년 동안 뭐 시인의 전신 친구가 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돈은 한 푼도 남은 게 없고, 딱 남은 게 옷 한 벌 남았더라고. 내가 그때 이제 주머니 돈 있고 좀 있고 하니까 그 가다마이를 한 벌 맞춰 입었는데, 그거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그래,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79년도, 80년도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다시 시골로 들어왔습니다. 촌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뭐 취직은 해야 되겠고, 그래도 고등학교가 졸업했다 그런 게 뭔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 낸 게, 그 당시에는 택시 운전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었거든, 내가 볼 때는. 난 공무원은 아주 부정부패가 많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난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 면허 따야 되니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그 택시 운전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면허는 그때 땄습니다. 그러니까 81년도에 내가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자격증을 하나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또 금방 또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농사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우스 농사, 시설치에서는 성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부분이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밭을 산 게 있었는데, 그 밭이 황토 밭이었는데 완전히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 이 밭을 3년 이내에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래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온 들판을 다니면서 풀이라든지 뭐 잡초 같은 거 빼가지고 그 집에 소그름하고, 그때는 화장실 변을 쳐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 밭에 갖다 뿌리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 영농 후계자라는 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그 앞으로 가능성 있는 놈을 키우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는 내가 될 때는 박정희 대통령 서가신 후구나.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영농 후계자가 되기 위해 가장 점수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4H 활동이에요. 4H. 그 활동에 나는 동네에 안 살다 보니까 사회활동, 그 4H 활동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밭에 그 퇴비를 만드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그 전북 면에 그 농협조합장이 그 우리 저 윗동네 사람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저 새끼 지금 밭에 있고 또 저녁에 어두워가지고 퇴근할 때 보면 밭에 그대로 무슨 지랄을 하고 있는 게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제 낯서가지고 야 다른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아이 저런 소 같은 놈을 그 농사 짓는데 앞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안 뽑아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줘야 되느냐. 그 농협조합장 끝발이 좋았거든요. 그 기관장 중에. 그래가지고 그분 덕분에 영농 후계자로 선정돼가지고 그 당시에 86년도에 800만 원의 자금을 그 보조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그 똑똑한 척하고 말이야. 그 다른 사람 농사 짓는 걸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꼭 특이하게 하겠다고 뭐 온갖 책 보고 이러면서 그 내 나름대로 뭐 투자랄까 어쨌든 그 하다 보니까 빚을 좀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게 좀 늘어가지고 지금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된 이유가 됐고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이 그 빨갱이 새끼가 그 우리 그 금융권을 그 지 좋아하는 인간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금융권을 이용해가지고 장난하다 보니까 내가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내가 영농 후 그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내 신용 불량된 책임은 김대중이 그 호로 새끼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새끼가 내 대신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그 새끼는 그 빨갱이 새끼는 그 유대인들 아마 미국 가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제계를 잡고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돈을 모으고 한 그 힘을 비축한 그 기법이 돈놀이 했잖아요. 그 고리대금.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 새끼가 미국 도망가가지고 보니까 야, 이거 돈을 모아야 빨갱이 짓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이 금융계를 장악해야 되겠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새끼가 그 우리나라 고시촌을 만들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고시촌을 만들어 거기서 그 김일성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족발계들이 그때부터 활성화되어 있죠. 지금 그 우리나라 정계라든지 뭐 금융계 뭐 재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 그 우리 또래보다 그러니까 70 중반까지 그 사람들이 전부 그때 그 김대중이가 김일성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시킨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족발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를 꼬꼬라지게 모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즘 방송에서 하는 여론조사인가 나 그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방송계에 장악하고 있는 게 전부 족발계들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빨갱이들한테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이제 내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노?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명상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 내용을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내 친구 중에 약간 또라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명상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원효대사가 지금 대선 기신은 읽어봤느냐 그러더라고.
나 그런 책 뭐 알지도 못하고 그거 못 봤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대선 기신론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가 그동안 정리되어 있던 내용들이 그 내용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 대선 기신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기신론이라는 그 책이 티베트의 무슨 선상가요. 스님이 지은 논문이죠. 석가모니가 무슨 말이었냐. 그걸 논문으로 쓰다 보니까 대선 기신론을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이라는 거죠. 석가모니의 법문에 대한 개인의 논문이죠. 그걸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대선 기신은 소를 또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소도 또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선 기신은 소에 대한 또 설명이니까 별기 이래가지고 그 책을 원효 대사가 썼는데 그 대선 기신은 해동소라고 불립니다. 그 책이 지금 또 일본의 불교 대학의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대선 기신론이라는 책의 내용이 불교 석가모니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 그걸 그만큼 어려워하는 책을 난 한 번 딱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바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게 농축이 돼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면 신비 체험부터 해가지고 그 과정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